자, 민법 판례 정리 두 번째 좀 할게요. 제가 10개년 판례 정리, 10개문 분들은 이거를 쭉 정리해가지고 이미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나온 판례들이에요. 이 10개년 판례들이, 이거는 2024년도 11월까지, 이때까지 판례들을 모아가지고 했던 게 10개년 판례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무료로 여러분들 들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또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자, 10개년 판례 이후의 판례들, 그리고 이거 10월달 작년도 10월 1월 10월부터 판례들, 이후 판례들만 새로 정리를 낸 겁니다. 다시 또 반복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이전의 판례들은 10개년 판례 하면서 정리했기 때문에 다시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 판례만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올려놨어요. 이것만 할 겁니다. 첫 번째 판례는 수탁보증인이 변제하기 전에 주체모를 변제한 경우요. 사후구상권을 갖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주체모 변제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주체모에 대해서 사후구상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탁보증인의 그런 사후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변제했겠다 출제로 주체모를 소멸시켜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수탁보증인이 반드시 주체모 변제기 도래한 후에 변제 등의 변제행위를 끌려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탁보증인도 변제하기 전에 변제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경우 수탁보증인에서는 주체모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주체모에 대해서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체모를 변제하기 전에 주체모를 변제한 경우는 사후구상권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행사는 주체모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돼요. 이 판례도 출제 안 된 최근 판례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 판례, 가분 채권의 일부분만을 청구 채권으로 정하여 가압류한 경우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가압류를 신청했어요. 신청할 때 갑이 이게 2억 채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억 채권만 이렇게 신청했다는 겁니다. 가압류 이루어지면은 가압류 신청 시에 이 1억 부분들은 시효가 종단되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1억 부분들은 시효 종단이 없다는 겁니다. 이때 가압류 청구금으로서 채권은 원금만이 기대는 경우요. 그럼 청구금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나 지용 효력금 등 부대 채권은 당연히 시효당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권자가 가부 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 채권인 청구 채권으로 적용하여 채무자 소유 재산에 의해서 가압류한 경우에는 그 청구 채권 부분만 시효가 종단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압류 시효 종단은 가압류 신청 시 생깁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 시효가 종단되는 것이고, 가압류로 보존되는 청구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은 시효당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따라서 가압류 청구 채권으로 원금만이 기대어 있는 경우에요. 원금만이 기대는 경우에는 그에 부대하는 이자나 지용 채권, 이게 부대 채권입니다.
부대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청구에 포함되지 않는 부대채권에 관해서는 시효정 효력이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처음 나온 판례 부분들이에요. 이게 부대채권이 이자 지원 세력금, 이게 부대채권인데 이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는 시효정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도 출제될 수 있는 판례 중에 하나이고요. 9.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은 이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이 법에서 지금은 빠져나왔어요. 이 법에 있지 않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토지에 관해서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서 체결된 매매계약은 확정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해당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되고 계약 당사들이 기존 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한 경우요. 무효행위 추인가 되겠죠. 그러면은 추인하면 또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후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다만 그 후에 해당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되고 그렇게 당사들이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한 경우에는 그때는 무효행위 추인으로 보는 겁니다.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판례. 승률시효에서 시효기간 완료 효과와 시효 이익을 받은 자가 소송에서 승률시효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있는지 봅니다. 먼저 소유권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 절차 이행 판결은 이게 등기 신청의 의사 진술을 명하는 거예요. 판결이 확정되면은 판결 확정 시에 그런 의사 진술인 거로 간주하는 겁니다. 다만 의사비시를 명하는 집행권은이 그 채권자의 반대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평을 내준 때 그때 의사진술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승률시효에서 시효기간이 만료되면은 시효정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은 이게 일종의 승률시 완성에서 절대적 효력설이에요. 완성되면은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은 그러나 그 시효 이익을 받은 자가 소송에서 이거를 주장을 하지 않으면은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이거 승률시 완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권리 소멸 사실이 돼요. 권리 소멸 사실은 이거는 요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요 사실이 돼요. 이런 주요 사실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변론주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당사자가 이거를 소송에서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을 하지 않으면은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변론주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가 돼요. 한편 승률시 완성으로 소유권 소유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시효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이러한 심률시효 주장까지 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원유무효 등기로서 말소되는 겁니다. 이런 종전 나온 판례와 반복되는 부분들이에요. 새로운 판례는 아닙니다. 종전 판례 반복들이에요. 자, 그 다음 판례.